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네,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매매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실전에서 검증을 해 가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또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도 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손절이 났다라고 확인을 해달라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반드시 검증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시고 누적 수익률이 확인이 됐을 때 본래의 자기 자금을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하시라고 당부드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나 모의 투자를 통해서 반드시 검증을 하셔라. 그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지키시기를 꼭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인의 매매의 성향에 맞춰서 약간의 변형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최적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하셔라. 그래서 누적 수익금이 최소 3개월 정도는 쌓였을 때 그때에 본인의 자금을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하셔서 나온 결과들에서 이야기를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급주 매매하고 정거장 매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대입을 해보시고 매매를 또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매매하신 구독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수급주 매매의 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우량주나 중소형 우량주 같은 경우도 최소 1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거나 2차 파동 돌파 구간까지는 괜찮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1선 위에서 돌파봉이 나와야 추세가 이제 정배열에 있고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좀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매매를 하셨어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은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아래 구간에서 이런 일정한 박스권이 있었는데, 자,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냐면 이 봉을 보시고 조정 구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날부터 첫 음봉 조정 부근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수익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오늘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셨어요. 종목은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 시에 돌파봉의 퍼센테이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보시면은 14.94%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돌파 거래대금 또한 273억이 터지면서 최근 거래대금에서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조건이 부합이 이제 안 됐죠. 한 가지는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봉이고요. 또 일정한 박스권의 저항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봉이기 때문에 사실 조건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하셨다면은 또 잘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일단 수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수익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박스권에서는 이런 봉이 만들어졌다가 매집봉으로 전환이 돼서 빠르게 음봉으로 이렇게 시가를 이탈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다면 이 종목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의 내용을 좀 보면, 자, 이날이 7월 30일이죠. 7월 30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16억이 들어왔고요. 기관의 수급이 1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신의 수급,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신뢰도는 높았다. 그래서 수급의 조건은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던 주가가 일정한 하단권에서의 박스권에서의 첫 상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를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캠트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주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었었죠. 뉴스가 뭐냐면 일본 수출 규제 2차전지 핵심 소재로 국산화 기대에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이 종목이 재료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첫 번째 상승이 일어났던 구간은 바로 이곳이죠. 상한가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날도 거래를 더 늘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세를 처음 준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첫 번째 상승이죠. 단기간에 짧은 이런 바닥권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첫 번째 상승의 파동의 구간은 바로 이 자리였던 거예요. 첫 번째 파동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주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날이 7월 3일이죠. 자, 7월 3일날 보면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없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차후에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상승 구간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수급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주 매매로 매매를 했다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수급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주 매매법으로 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아시겠죠? 그리고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의 특징은 수급주 매매와는 맞지 않습니다.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 우량주나 대형 우량주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그 종목의 수급을 일으켰을 때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 상승 탄력이 대형 우량주나 중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해도 7%에서 10%, 정말 크게 상승해도 한 15%대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이 대형 우량주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10%에서 20%대 안으로 상승 탄력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상한가가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수급주의 성향보다는 세력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쪽에서 1차 파동이 일어난 거고요. 제가 파동에 대해서는 차트상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얘 같은 경우는 4차 파동까지 난 거예요. 거래량으로 보면. 자, 그러면 수급주 매매 같은 경우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첫 번째 장대 양봉 자리가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길게 만들어진 이후 두 번째 상승이 나오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두 번째 상승 구간의 봉까지도 수급주 매매로 매매할 수 있다. 대신에 비중은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곳에서는 50% 정도인 50만원이나 더 적게 비중을 조절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3차 파동이 일어났을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세력의 평균 단가가 높아야 이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3차 파동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거래량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주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하고 파동으로 봤을 때 1차, 2차, 3차 파동의 구간이기 때문에 설령 이 종목이 수급주라고 했을지라도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는 매매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날 이제 상한가가 3차 파동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날에 제가 수급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날의 수급이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이면 이날이죠. 자, 이날 보시면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은 마이너스고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수급주인가요? 세력주인가요? 이 종목은 수급주가 아닌 세력주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봉이 양봉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돌파봉이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치고 7월 31일 날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7월 31일 날 수급은 이날이죠. 근데 이날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액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단위는 100만 단위거든요. 그러면 100만 1000만이죠. 자, 외국인의 수급이 9,9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기관의 수급이 6,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올라갔을 때, 상한가로 마감을 했을 때 거래대금은 무려 2,567억입니다. 자, 2,567억이란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합해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죠. 1억 6천 정도. 그러면 이거는 수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급주가 아닌 세력주의 성향을 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상한가 종목에서 수급주 매매를 하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주 매매는 중소형 우량주나 중대형 우량주에서 특히 신용 가능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승률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씩의 이렇게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모든 조건에 부합을 해서 그 종목이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주 매매는 승률 높은 매매지만 8, 90%의 승률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10%, 20%에 맞지 않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 번 매매하고 두 번 매매하고 세 번 매매했는데 두 번이 그 20%에 들어가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 매매, 통계 매매, 확인 매매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누적 수익을 확인을 하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확인을 하지 않고서 단기간에 몇 번의 매매만으로 이 매매를 검증을 다 끝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자기 자금을 투자를 하셨다가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을 만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매매가 실패하는 매매로 바뀌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거치는 그 시간을 제가 꼭 가지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모든 매매는 저에게 일단은 최적화되어 있는 매매들이고요. 그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공유를 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매매를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매매를 했을 때 또 제가 매매했을 때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과 통계, 누적 수익 확인을 거치셔서 여러분들께 최적화되는 매매 방법으로 꼭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글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기게 됐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최적의 종목들을 서칭을 해서
좋은 수익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